안녕하세요. 정보의 별과 재회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과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데, 젊은 20대, 30대 커플들은 이별 후에 리바운드가 형성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 환승 이별 당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꼭 바로 물어봅니다. 리바운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리바운드가 있고 환승이 있는 경우의 상담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상담은 사뭇 그 맥락이나 그 흐르는 전개 상황, 그 성향 패턴들이 매우 성격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띠기 때문에 제가 매우 긴장을 하고 더 세심하게, 더 조심스럽게 분석을 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그러한 상담을 이끌고 있습니다. 리바운드가 없는 것이, 환승 이별 안 당한 것이 그래도 재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리바운드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회가 더 빨리 되고 더 다이나믹하게 재회가 성공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목격을 합니다. 자, 모든 이별은 독특합니다. 같은 리바운드가 있고 같은 환승의 경우라도 그 결과가 매우 다릅니다. 이 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자, 리바운드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리바운드라는 것은 이별 후에 여러분을 버린 X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아니면 애정적으로 결핍이 있거나 이러한 무언가 정서적으로 불안하신 분들이 그 공백기를 견디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매우 급조적으로 새로운 이성 파트너를 급조해서 만들어가는 그러한 현상이 이 리바운드의 가장 대표적이고 개성적인 특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러한 맥락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연애를 진실하게 진행을 하고 헤어졌을 때 바로 새로운 이성 파트너를 만든다는 것은 이 심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것을, 그런 애정의 감정의 변환을, 상대를, 파트너를 바꾸는 거를 적응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그 저항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X들이 리바운드를 형성해 가면서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급조적으로 어느 정도의 파운데이션 기반이 약한 이러한 리바운드의 형성은 대개는 잘 깨집니다. 그래서 리바운드가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그러한 내담자에게 제가 일단은 좀 안심을 시킵니다. 대부분의 리바운드는 잘 깨진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담의 경우를 보면은 정말로 잘 그들의 관계가 브레이크업 됩니다. 다 깨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기를 넘어간다. 즉 여러분의 X와 여러분의 X의 리바운드의 관계가 6개월 이상 넘어가면 여러분 조금 마음을 정리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여러분 역시 마음의 정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 리바운드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마음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재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역시 그들에게 공백 기간을 주고 시간과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즉 제가 그렇게 얘기하던 노 컨택을 반드시 해야만이 여러분의 마음이 쉽게 정리가 되고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노 컨택을 하는 그 혜택 중에 중요한 요소가 뭐냐? 즉 매달린다는 것은 어떠한 액션을 취해서 상대방한테 푸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푸시하면 할수록 남녀 관계는 자석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푸시를 하면 상대방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끌어당기면 여러분을 위해 쫓아오게 됩니다. 끌어당긴다는 것은 여러분이 푸시하는 행동을 멈추는 거죠. 즉 노컨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매달리고 애원하고 호소하는 그러한 파우팅의 행위를 일면 금지하고 중단을 하면은, 단절을 시키면 상대방은 도망가는 걸 멈추고 뒤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더 무관심의 스탠스로 진행을 해주시면 여러분 쪽으로 관심을 보이면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 컨택을 하면 반드시 그쪽에서 후버링의 기조가 보이는 것입니다. 후버링은 매우 안 좋은 스탠스지만, 안 좋은 현상이지만 이중성이 있습니다. 후버링 있으면 그 후버링을 여러분이 잘 대응을 하시면 재회로 이루어집니다. 이별과 재회는 어떻게 보면 백지한장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연애 다이나믹이라는 게 굉장히 미약하고 굉장히 그 다이나믹의 변환의 그 속도, 그 성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취약하게 자주 변화됩니다. 변화무쌍합니다. 어제는 갑이었던 애인이 오늘은 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별 당했을 때 그 이별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이고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잘 적응을 하시고 대응을 잘 하시면 바로 테이블이 변환되면서 극적으로 재회가 되기도 하고 재회뿐만 아니라 상대가 여러분한테 더욱 매달리는, 여러분이 한마디로 연애의 프레임에서 높은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속된 얘기로 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별을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리바운드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오늘의 주제이죠. 리바운드가 있는 X가 여러분한테 재회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어떤 도덕적 이슈,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현대인이라면, 그리고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있다라면 어느 정도의 도덕 준법 정신, 그리고 문화적 윤리적 의식, 이런 것을 상대한테 요구하거나 내 자신한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를 버린 X가 나를 버리고 새로운 애인을 만들었다면 그 X가 나한테 다시 재회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들의 리바운드를 정리하고 나한테 오는 것이 순서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상식적이고 그게 사회 에티켓에 맞는 행동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게 아니라 충격적으로 여러분을 버린 X가 리바운드가 형성이 된 이후에 다시 여러분과 재회를 원할 때 그들이 그렇게 사회 에티켓을 지키며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스탠스로 오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충격스러운데 제가 1000명 이상을 지금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저도 상당히 놀라웠던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버린 X, 여러분을 버리고 그들이 리바운드를 형성을 하고 그 리바운드 어느 정도 교제를 하다가 그 리바운드를 버리고 여러분한테 돌아올 때 그렇게 매우 명확하고 명료하게 어떤 사회적 에티켓을 지키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한테 재회를 신청하냐? 속된 얘기로 양다리를 걸치고 재회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후보링의 기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런 식으로 옵니다. 내가 지금 현재 리바운드를 사귀고 있는데 내가 그 여자를, 그 남자를 버리고 너한테 올 테니 내가 오면은 너는 받아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옵니다. 상당히 여러분 곤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뻔뻔하지만 매우 진중한 의지로 진지하게 그런 태도로 여러분한테 그 본인의 의사를 표명을 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성격이 급한 그 상담 내담자나 성격이 급한 우리 구독자님, 시청자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양다리 걸치기 이렇게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굉장히 분노하고 극대 분노를 하며 그 여러분의 X를 그 뭐라 그럴까? 매몰차게 질타할 수 있는데 이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한테 힘든 상황이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이러한 그들의 모호한 자세를 극복하고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중립성을 지키고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냉정하게 여러분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입니다. 예측 불가능은 매력입니다. 여러분은 예측 불가능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럼 어떤 식의 스탠스를 취해야 하냐? 그들이 만약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여러분한테 재회 의사 타진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시면 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너와의 이별이 참 힘들었지만 지금 시간이 꽤 흐른 이후에 나는 나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잘 살고 있다. 네가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그들에게 어떤 도덕성을 요구하거나 사회적 에티켓을 요구하거나
이런 식의 여러분의 어떤 그 질타가 있으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별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고 괴로웠고 이 여러분이 여기서 나는 그 여러분의 X죠. 나를 아직도 굉장히 사랑하고 나에 대한 그 애착 집착이 아직도 강하다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일종의 나르시즘을 획득합니다. 우리가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X에게 나르시즘의 여유와 공간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이별을 극복한처럼 굉장히 의연한 태도를 취하고 굉장히 냉철하고 쿨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하십시오. I'm okay. 나는 괜찮다. 하지만 네가 날 원한다면 내가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 상대 X의 리바운드에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언제나 얘기했듯이 단답형으로 수동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여러분 뒤로 자꾸 빠져나가는 식의 그러한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 X는 여기서 손실감이나 자기가 위기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즉 내가 지금 리바운드를 형성했는데 지금 현재 사귀는 리바운드 뭔가가 지금 갈등이 생기고 안 맞고 뭔가 더 이상의 애정이 발전이 안 되고 감정이 풍부해지지 않으며 지금 현재 사귀는 X한테 실망감이 느끼며 이 관계를 단절시키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다 이기적입니다. 자, 그러면 그 X가 여러분을 버린 X가 이 상황에서 지금의 현재 사귀고 있는 리바운드가 불만스럽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워서 여러분한테 오는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두 명을 다 잃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공포감이 그들한테 가장 큰 취약점이고 약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노려합니다. 즉 그들이 자기가 여러분한테도 거절당하고 현재 리바운드와도 갈등이 생기면서 관계가 무너질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양다리를 걸치고 여러분한테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극대에도 분노를 하거나 오히려 180도 다른 양상으로 심하게 매달리거나 이러면 그들이 그 선택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스탠스를 보이면서 여유 있는 그러한 정신적인 여유를 보여줘야 그들이 손실감이나 공포심을 느낍니다. 양쪽 사이드한테 다 거절당할 수 있다는 느낌을 그들한테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을 선택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대해서 확신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재회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의 조언을 듣고 성공한 케이스들이죠. 물론 이러한 상황은 상당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언제나 여러분한테 늘 강조하듯이 여러분 자신한테 포커스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여유 있는 태도를 언제나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동, 표정, 여러분의 감정 관리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 감성적 매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감성적 매력은 연애 다이나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것은 상당한 남성성이자 그리고 여자로서도 굉장히 매력 있는 태도입니다. 강하다는 것은 매력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Stay with me 하십시오.